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내일 광복절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걸 의원 등등 민주당에서는 그 친일파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장했었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르다, 이것 때문에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반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정말 힘들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시고, 정말 답답하게 그냥 그렇게 노년을 맞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유스타즈 활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최근 친일파 파묘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더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주 짤막하게 핵심만 요약드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예정 중인 생방송에 대해서도 정말 오랜만에 제가 생방송으로 찾아뵙는 건데요. 이 전반적인 내용 짤막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진 의원의 이런 행보에 가장 뭔가 답답해하고 분통 터져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아마 가장 심기 불편한 사람은 아마 나경원일 겁니다. 제가 또 나경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같이 요약해봤습니다. 최근 공청회장의 친일파 묘비 모형까지 파묘 본격화 나선 민주당, 이런 보도가 나왔죠. 보시는 바와 같이 백선엽을 비롯해서 친일파 묘비의 모형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13일에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현충원 안장 논란이 있었던 백선엽 씨에 대한 파묘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고요. 이 강창일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장은 이번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더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황당한 것은 친일파가 현충원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는 건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국가가 인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문제는 언제 논의합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날이 옵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순간이 옵니까? 물론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재벌 기득권 해체, 부동산 문제, 경제 살리기, 코로나 대처, 남북 평화,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일거리가 정말 산더미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일파 파묘 얘기는 괜히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그 얘기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언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친일파 후손들의 그 기록,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기록, 그리고 후손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역사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수년 전에 친일파 그 재산 환수 문제로도 이미 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친일파 행위를 했던 그 당사자들, 이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가 않아서 이 한계를 드러냈는데, 지금 그 후손의 후손분들까지도 이미 어르신이 된 상황에 언제 그럼 작업을 하자는 겁니까? 친일파는 영원히 이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처럼 이 친일파의 자유까지도 저희가 다 인정해야 됩니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친일파, 그 매국 세력들까지도 우리가 다 자유라는 명분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그리고 보시는 것도 모두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 평생 진짜 목숨까지 바쳤던 분들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진 건데, 그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강전 의원은 친일파를 5.16 군사정변 주동자들과 동일선상에 놓기도 했고요. 김원웅 광복회장은 친일을 비호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 그건 가짜 보수다. 한마디로 보수, 역사, 전통, 명예 이런 걸 가장 중시하는데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을 비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보수라고 합니다. 그들이 진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수진 의원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건 마땅한 일이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파묘라는 단어도 굉장히 언론에서 뭔가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묘가 마땅하다고, 그래서 법률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김홍걸 의원 또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유골 및 시신은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친일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바로 끄집어내는 게 뭡니까? 뭐 친일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그 독재 정권, 그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올 때마다 흔히 꺼내는 게 공과 과입니다. 공이 있으면 과도 있다. 맞는 말이죠. 인간 누구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저렇게 양비론을 자꾸 꺼낸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인간 누구나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받아야 된다면서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것, 본질 흐리기, 논점 흐리기라는 어떤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과 과가 당연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을 어떻게 현충원에 저렇게 냅둡니까? 이런 상황에 이현주 씨는 백선엽 파묘 입법 이건 폐륜이라면서 눈물 난다고 하는데, 내용은 쭉 봤는데 그냥 이 내용이 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전쟁 영웅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 친일파가 어떻게 현충원에 안장되느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과 봉오동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과 비교하는 미래통합당 주장 어이없다. 네가 왜 눈물이 나냐? 백선엽이 수양딸이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인 주장이 뭐가 대단해서 기사까지 내주지? 이런 댓글도 지금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일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나경원이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으로 잘한 협상이다.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아주 촌스러운 친일 반일 프레임, 대표적인 친일 망언이고요. 이렇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아주 혼쭐이 났죠. 실제로 이때에도 언론이 다 이수진 의원만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뒤에서 벙찐 표정의 나경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경원 씨가 이수진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 행보가 비교가 되죠. 만약에 동작에 나경원이 계속 있었다면 광복절 앞두고 또 얼마나 이 퍼포먼스를 벌이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이 친일 세력들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기 때문에 제가 유스타즈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 향후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아주 오랜만에 생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멤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동을 할지 첫 프로젝트로 독립운동가 기록 및 후손 처우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광복절을 앞두고 지금 정광훈 씨가 서울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코로나 확진으로 폐쇄까지 됐는데 이런 상황에 집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정광훈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이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집회 금지 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도 저렇게 강행하겠다면서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죠. 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서도 제가 내일 생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인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주장하는 집회도 예정대로 열겠다는 겁니다. 이 뉴라이트 세력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중근, 김구는 테러리스트다부터 시작해서 유관수는 여자 깡패다 뭐 이런 식으로 차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꺼낼 수 없는 말들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희 유스타즈 멤버들끼리 최종적으로 또 만나서 대구 통영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이번에도 또 모여서 최종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스타즈 광복절 내일 생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취약계층 지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인플루언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한 사업,
역사 바로 알기 등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사업 등 여러가지 이 계획들을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과 일베 혐오 문화에 맞서서 역사를 바로 잡아가고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가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사회를 바로 잡아가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광복절에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 집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복절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적폐 뉴라이트 일베 세력들이 대통령 탄핵한다면서 발악할 때 저는 광복절의 뜻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기록 및 후손 처우 개선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첫 프로젝트로 광복절에 맞게 독립유공자 기록 및 후손 처우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정철 카피라이터 작가님이 청년은 별, 누구나 별, 그리고 가난은 훈장이 아닙니다. 이런 그 카피를 또 직접 선물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유스타즈의 활동, 단체 소개, 프로젝트 소개, 후원 관련 방법 등등 자세한 내용을 내일 본격적으로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멋진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소년들과도 연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청년들, 그리고 광복회라든지 또 서울의 소리, 백은존 선생님 등등 다양한 분들 찾아뵙고 역사 바로잡기, 청년이 주체가 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뉴라이트와 일베와의 정면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일 매국 세력 중에 한 명인 좀 청년 그 가짜뉴스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 누군지는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조만간 정말 그 중요한 사이다 소식 공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저도 하나하나 따박따박 일베와 뉴라이트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결론, 지금 나경원 정말 부글부글하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 동작구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수진 의원이 당선돼서 저런 이상한 퍼포먼스는 안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나경원을 잊어서 안 됩니다. 이 친일 매국 세력들 저희가 하나하나 청년들이 이 역사를 바로잡아갈 예정이고요. 내일 오전 10시 반 생방송도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송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